오늘도 역시 월봉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명 대시세를 먹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런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찾고 싶어 합니다. 올해에도 이런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대시세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요령은 이미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바로 시, 재, 차, 수, 재가 그것입니다. 시황, 재료, 차트, 수급, 재무입니다. 뭐니 해도 시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 상반기 시황에서 대세가 되는 섹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AI 반도체, 전력 관련주, 화장품, 식품, 제약 바이오 등이었습니다. 하반기는 제가 언급을 했던 방산, 조선 섹터가 유력합니다. 하반기의 시작인 7월은 비만을 포함한 제약 바이오가 가장 강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아직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주도 섹터에서 종목을 고르는 요령은 바로 재료입니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이렇게 시황과 재료가 딱 들어맞는 종목을 고르면 대시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잡아내는 방법은 차트 분석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월봉을 가지고 대시세 초입을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월봉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이 선을 돌파하고 나서 급등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 이전에는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아주 서서히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선을 돌파하면서부터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이 전고점으로 만들어진 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을 앞으로 대세 변곡선이라 부르겠습니다. 일봉상에서 제가 정의한 대세 변곡점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대세 변곡선은 월봉상에서 대세를 가늠하는 선입니다. 두 개를 구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대시세가 시작된 종목은 예외 없이 이 선을 통과하면서부터 대시세가 시작이 됩니다. 차트상에서 이 전고자리를 강하게 뚫어줄 때 우리는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 전고자리는 일봉상에서 전고자리와는 다릅니다. 즉 역사적 신고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차트를 뒤로 돌려 이 자리가 시작된 시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고라인을 돌파하면서 대시세가 시작이 됩니다. DM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DMI에서 두 선의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자리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격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하락세를 한 방에 잡아먹은 큰오빠 캔들이 뜬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고라인, 즉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에 나온 큰오빠 캔들입니다.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8개월) 후에 3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자리입니다. 1년 농사 끝입니다.
그러므로 대세 변곡선을 찾아내고 이 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종목을 찾아내는 안목이 필요하고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후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대시세 이후 길고 긴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반등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추세선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 나온 큰 오빠 캔들입니다. 이후 파동을 그리며 전고점까지 치고 가다가 전고 돌파에 실패하자 다시 흘러내린 상황입니다. 제가 지지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3중 바닥을 그려내며 바닥권에서 상승 중입니다. 조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할 때 힘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조 지표들을 쭉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에서 아직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MACD에서 아직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고 골든크로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으나 아슬아슬하게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DMI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지만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CCI에서는 추세선이 보기 좋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만간 아주 좋은 타점이 나올 분위기입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가 강세이고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셀트리온도 시장에서 다시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세선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를 돌린 것도 확실합니다. 여하튼 오늘의 주제는 대세 변곡선입니다. 대시세의 초입을 잡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입니다. 그 선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과장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을 찾아내서 대세 변곡선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자리에 놓여 있는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선입니다. 시황에 맞고 재료도 좋고 차트도 제대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수급도 좋고 재무도 좋습니다. 5가지 조건을 다 갖춘 기업입니다. 밑에 보조 지표들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선들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8개월 후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대시세의 초입에 있는 것입니다. 대세 변곡선을 이제 막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안에서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추세선의 상단을 뚫고 올라가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최근의 상승 추세가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조정이 짧게 나오고 다시 치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전에 큰 진폭을 만들어내며 상승을 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주가에는 추세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에는 추세를 넘어서는 기세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추세를 넘어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8개월 뒤를 내다보고 저도 진입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도 대세 변곡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확실하게 지금 기세가 좋다는 것이 더 잘 느껴집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서 좀 더 미세한 관점에서 타점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세 변곡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테마선이 우상향하는 자리는 한 타임 앞에서 나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온 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저지발을 터치하고 오늘 반등하는 중입니다. 오늘이 매수 적기이네요. 돌파 후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타점들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 부분은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원 부분은 공중 부양선 돌파 자리입니다. 세 번째 원 부분은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는 동시에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네 번째 원 부분은 비록 캔들이 공중 부양선 아래에 위치해 있지만 이평선들의 이격이 벌어졌다가 좁아지면서 이평선 골짜기를 만들어낸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좋은 타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공중 부양선 돌파 자리를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제가 타점을 잡은 자리에서 보조 지표들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하면서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MACD에서 둘 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타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과매도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급격하게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캔들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첫 캔들에서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공중 부양선을 강하게 뚫어줄 때는 보조지표의 상황에 상관없이 바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다음 타점을 보겠습니다. 역시 둘 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지만
괌에도 구간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날 장 초반에 급등을 하면서 괌에도 구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중 부양선을 기준으로 타점이 나오면 괌에도 구간을 벗어날 것을 예상하고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많이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전이네요. 괌에도 구간을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 추세로 보아서는 곧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면 오늘 장중에 타점을 잡을 수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오늘 종가에 들어가도 됩니다. 현대로템의 차트를 월봉, 주봉, 일봉, 분봉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월봉상에서 대세 변곡선을 돌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봉상에서 추세를 넘어 기세를 탄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일봉상에서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분봉상에서 타점이 나온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봉, 주봉, 일봉, 분봉을 차례대로 보면서 타점을 잡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신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 종목을 완전히 갖고 놀게 됩니다. 어떤 트레이더는 한 종목만 가지고 1년 내내 공략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뽕을 뽑아먹는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먹을 때 더 먹고 조정 기간에는 잽싸게 빠지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단주로 연습하시면서 현대로템 이 한 종목을 가지고 뽕을 뽑아먹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스스로 많은 것을 터득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차트를 가지고 대세 변곡점, 아니 대세 변곡선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의한 대세 변곡점과 대세 변곡선은 다른 개념입니다. 대세 변곡점은 일봉상에서 241선과 121선 그리고 테마선을 가지고 타점을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반면 대세 변곡선은 월봉상에서 대시세의 초입을 잡기 위해 전고점을 근거로 만들어진 선입니다. 개념이 틀립니다. 이 두 용어를 구분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대세 변곡선을 눈으로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대세 변곡선이 어떤 선인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역사적 신고가에 들어서는 자리를 가늠해주는 선입니다. 이 선을 돌파한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주가는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들에 들어선 종목들을 따로 관리를 하면서 이 자리를 돌파하면 집문서, 땅문서 다 세려 박아야 합니다. 하하. 오랜만에 농담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주봉으로 가서 대세 변곡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동시에 차트도 줄여서 보겠습니다. 차트를 줄여서 앞 상황은 안 보이지만 이 선이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서 만들어진 선입니다. 대세 변곡선을 한번 돌파를 했다가 조정 후에 재돌파가 나온 것이 보입니다. 제가 주봉상에서는 어떤 다른 보조 지표보다도 하이캐나시 매매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재돌파가 나오는 시점으로 차트를 돌려서 보겠습니다. 동시에 좋은 타점들의 표시도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확실한 장대 양봉이 변동회기선 위로 올라선 자리입니다. 두 번째 자리도 확실한 장대 양봉이 변동회기선 위로 올라선 자리입니다. 세 번째 자리는 양봉이 계속 출현하는 상승 추세에서 양봉 캔들이 변동회기선 위로 안착한 자리입니다. 네 번째 자리는 확실한 장대 양봉이 변동회기선 위로 올라선 자리입니다. 다섯 번째 자리는 확실한 장대 양봉이 변동회기선 위로 올라선 자리입니다. 이제 이 자리들에서 DMI의 상황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좋은 타점들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선의 이격이 한껏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들입니다. 이제 이 자리들에서 RSI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추세선이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추세선이 중심선 위에 있는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자리들에서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상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추세선이 급격하게 꺾이며 곧 골든 크로스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자리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이미 아래에서 일어났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살짝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네 번째 자리에서는 추세가 상방으로 꺾이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다섯 번째 자리에서는 하늘색 웅덩이, 즉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자리입니다. 이제 OBV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OBV 지표는 상대적인 거래량 증가를 가지고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자리를 찾아내는 지표입니다. 거의 모든 타점들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천천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은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관계로 매매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 매매는 매주 거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주봉 매매는 일주일에 딱 한 번 금요일 장마감 시간에 타점을 잡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봉 매매를 하더라도 항시 월봉을 먼저 봅니다.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매매를 하는 이 주봉 매매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틈틈이 짬을 내어 시황을 파악하고 재료를 파악한 후 종목을 선정하여 이 주봉 매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맞들이면 다른 거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최소 대여섯 종목을
주봉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합니다.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거의 90%의 확률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봉 매매를 하더라도 월봉을 꼭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앞에서 설명한 현대로템처럼 대세 변곡선을 돌파한 종목을 고르시면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즉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시점에서 대세 변곡선을 재돌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이캐나시 양봉이 계속 출현 중입니다. 상승 추세에다가 주요 변곡점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대로 타점을 잡았다면 이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세 변곡선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자리입니다. 중간에 조정이 한 번 있었지만 최근까지 무서운 기세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현 시점에서 보조 지표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RSI에서 빨간 봉우리가 등장을 했지만 추세선은 살아있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으며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OBV에서도 추세선이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DMI에서도 두 선의 이격이 더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월봉에서 확인했던 대세 변곡선을 여기에서도 그어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도 대세 변곡선을 재돌파한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앞에서 한번 대세 변곡선을 돌파했다가 조정을 보인 후 재돌파한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럼 이제 대세 변곡선은 일단 접어두고 순수하게 일봉상에서 대세 변곡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테마선이 우상향하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적금통장. 보시다시피 이 차트에서는 대세 변곡선과 대세 변곡점이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월봉에서 대세 변곡선이 등장하면 반드시 그 선을 확인하고 일봉에도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이라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후 이렇게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을 찾아다닙니다. 대세 변곡선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일봉상에서 대세 변곡점을 찾아내는 능력만 갖추시게 되면 이 시장을 다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어보겠습니다. 일봉상의 전고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주가는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 자리가 진짜 황금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 한 번 나왔지만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테마선을 돌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준선 위에 안착을 한 뒤에도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나서 21선을 터치하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에 설정된 모든 지표들은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기준선이 급하게 캔들들을 쫓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21선과 캔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도 보입니다. 조정이 나올지 더 치고 갈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캔들 모양을 보면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30분봉으로 가서 정밀하게 타점이 나왔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승 과정에서 좋은 자리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 돌파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 돌파 후에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평선들이 굴곡을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21선과 61선 등 이평선들의 이격이 벌어졌다가 다시 모인 자리입니다. 이 골파기에서 캔들들이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골파기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어제 오늘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제 공중부양선을 깨고 나서 오늘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이평선이 골파기를 만들어낸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상승 탄력을 내일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오늘 월봉상의 대시세의 초입을 알리는 자리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의 차트를 돌려보면서 대세 변곡선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는지 탐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몸이 축축 늘어지네요. 보약이라도 한 재 해먹어야 하나? 하하. 또 농담입니다. 여하튼 무더위에 다들 건강관리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